군사정부. 한국엔 뭐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항상 이렇게 군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좀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질서를 유지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무력을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겸직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실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국도 과거에 군사 쿠데타가 있어서 군사정부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무민정부였죠. 어, 정말 6.25 이후에 해방과 6.25 이후에 설령 쥐뿔도 없는 그런 나라, 진짜 소위 말하는 요즘 뭐 유행어인 뭐 진짜 미개한 완전 그 초가집에 살고 정말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 것 같은 그런 환경들. 그죠? 진짜 외과 수술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이 터졌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당시에도 뭐 요즘 이렇게 그 부정선거 의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랑 그게 같다고, 무슨 이렇게 앞에 붙는 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도 원래 갑자년인가? 하여튼 뭐 그 해랑 같다고. 지금 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지 60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난리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아니라 그랬죠. 그때도 아니라고 그랬고, 근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주소 이전에서 투표해버리면, 서전 투표하면 그렇게 아무 저쪽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근데 하나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냐, 그 하나가 문제죠. 100만 명 이상을 입단속 시키면서 주소 이전을 시킬 수 있냐, 그게 하나의 관건이죠. 100만 명이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구독자가 몇백만 명씩 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어, 뭐 김희부 씨 정도, 뭐 우리 잘 아는 김희부 씨 정도만 해도 만약에 모든 구독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뭐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메일을 보냈을 때 가능해요. 그죠? 그 청와대 청원 같은 거 하면 뭐 수백만 명씩 찍잖아요. 그죠? 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죠? 구독자 만약에 어떤 사이트, 자기들만의 아는 어떤 사이트 엠번방만 봐도 안 봐요. 26만 명이잖아요. 그죠? 가능해요. 그죠? 그런 거 한 서너 개만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잡고 우리가 도와주면 뭐 해주겠다, 뭐 공무원 시험 합격시켜주겠다, 그죠? 너네가 협조해서 우리가 정권 잡으면 해주겠다 이러면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편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죠? 해킹, 우편, 뭐 부정투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각 구에 10,000명씩 보내면 돼요. 그죠? 각 구에 10,000명씩 미리 주소 이전만 시키면 돼요. 많은 사람이 있다든지 뭐 친구가 있다든지 한 1년 정도. 그죠? 뭐 고지서, 뭐 저도 집으로 뭐 편지같이 날라올 때가 있긴 하지만 여자일 경우는, 그죠? 여자일 경우는 그냥 해도 어차피 예비군이나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소 이전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 중에는 예비군 훈련 좀 일찍 끝나서 이제 정부에서 뭐 우편물 안 날라오는 사람들, 그죠? 보통 예비군이 한 5월에서 6월달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쯤, 6개월 전이니까 한 11월이나 10월 달쯤 주소 이전 해버리면 몰라요. 그죠? 그리고 선거 끝나고
자기 집으로 주소 이전하면 되죠. 그죠?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소 이전하면, 그러면 해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투표함이고 뭐고 열쇠를 안 잠가놨던 스티커를 붙였다나 못 쳤던 다 상관이 없다고요. 최소 10,000표 이상 나올 수 있죠. 플러스 10,000표 이상 나올 수 있죠. 그럼 만약에 표 차이가 지금 6, 7, 뭐 6,000표 정도 그렇게 나왔다고, 그죠? 뭐 그 뭐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그 아나운서 이 뭐죠, 그 사람하고 뭐 차이가 6,000표 몰표가 나왔다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미리 여론조사를 해서 표 차이가 얼마 날 거다, 뭐 10,000표 정도 날 거다, 그렇게 해서 대충 한 10,000표씩 꽂아 넣으면 압승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해킹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건 시간에 여유가 있게 미리 누군가가 작전을 써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배치만 잘 하면, 입단속만 시키고 배치만 잘 하면 해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검찰이 그런 걸 수사할 의지가 있냐 없냐. 지금 봤을 때는 수사를 할 의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수사할 의지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윤석열을 압박을 하죠. 그죠? 검찰총장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죠? 어, 뭐 아무튼 뭐 어쨌든 저는 뭐 그래요. 이게 부정선거든 아니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투표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안 찍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선택도 여러분이 하시고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선거의 특징이에요. 그죠? 만약에 나라가 이후에 잘못되거나 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잘 될 확률은 지금 되게 적어요. 그죠? 왜냐면 나라 빚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거의 맥시멈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잘 될 거다 이럴 확률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거다. 뭐 정말 뭐가 대박이 나지 않느나, 그죠? 설령 대박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어떤 제품을 만든 회사가 가져가는 거지 국가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건 점점 더 갈수록 어떻게 된다? 힘들어질 거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미 한국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세월호 넘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정부는 무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세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죠? 뭔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죠. 안 해주면 욕할 테니까 뭔가 또 해줘야 되죠.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른 책임도 여러분들이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었으니까. 그죠? 한국군사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 이 정권 시절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보통 한 2, 30년 정도, 20년 넘게 했죠.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3명이에요. 그죠?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썼던 사람은 이 3명, 그리고 국무총리 김종필이라는 국무총리 하셨던 분이 계세요. 검색해 보시면 다 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분들이니까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고.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군관학교 가서 뭐 혈서 쓰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지 않나. 그 시절에 어쩔 수 없었지 않나. 학교 선생님을 했다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독립군하고 싸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자세하게 몰라요.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지금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는 거라 뭐 일본식 이름도 있다고,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그런 거는 제가 자세하게 잘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 일단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했던 거 뭐 그런 것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죠? 군사혁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지방에 있는 이성 장군이 어떻게 장악을 했을까요? 그죠? 군부를 장악을 했을까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나? 그 시대적 배경은 뭔가? 그 4.19 혁명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가 군사 정권을 잡았죠.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미통당하고 왜 이렇게 보면 미친 짓과 비슷한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기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지그끼리 싸우는 모습, 실정, 그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4.19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돼서 이승만 정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그런 지금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밀어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쿠데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본인이 근데 뭐 시작은 나빴으나 결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았어요. 그죠? 뭐 당시 통일벼라는 걸 만들어서 쌀의 수확량을 늘려서 일단 배고픔을 멈춘다든지 그리고 중공업을 가지고 그 포항제철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현대 그 정주영 옛날 고 정주영 명예회장 같이 뭐 이렇게 가능성 있는 기업인들을 발굴해내서 기업을 자꾸 만들었죠.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만들고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었죠. 그 덕분에 숲이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물론 그 와중에 무리하게 고속도로를 닦는 등 뭐 그런 좀, 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 외화를 벌어 왔어야 되는데 한국 건설업체들이 도로를 만들거나 그런 걸 해봤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경사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빙의가 된다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건설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경험을 시켜준 게 아닌가. 경험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건설업체들이 중동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되죠. 당시 중동은 오일머니로 최고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이란, 이라크라든지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 오일머니는 정말 끝내줬었거든요. 지금은 좀 오일 효과 많이 떨어졌지만 그때 당시는 기름 하나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일 파워가 셌어요.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본 경험으로 사우디에 가서 공사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였고 그때 당시 저희 6천 아재도 사우디 가서 그 일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 집 사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좋았죠. 그 나라가 가난하고 달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베트남 파병도 보내줬어야 됐죠. 미국이 우리가 돈 받았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그러다 보면 저희 아버지도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 학력 미달로 면제였어요. 면제였는데 갑자기 그 월남전 파병을 가야 돼서 이제 입대를 하라고 그랬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결혼하셨는데 그래서 집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아버지 이제 군대 가야 된다고. 저희 아버지 학력 미달로 면제였는데 하여튼 뭐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 초등학교만 나와도 군대를 가야 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어, 그랬었는데 이제 뭐 애도 있고 학력 미달이고 그래서 안 갔는데 어, 저도 또 못 태어날 뻔했어요. 그때 당시 정책이 둘만 나 잘 키우자 뭐 이런 정책이었는데
뭐 하여튼 개인 사정으로 제가 못 태어날 뻔했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죠? 제가 둘째긴 한데 뭐 하여튼 둘만 나 잘 치우자 이래가지고 그 정관 수술하는 걸 되게 권장을 했었죠, 정부에서. 그땐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못 태어날 뻔했는데도 지금 태어났어요, 그죠? 어, 아무튼 어, 그런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이제 병원에서 태어났어야 됐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야지 우량아로 이렇게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갔으면 진짜 1등감이었는데 이러면서 그런 얘기 어릴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대회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체육대회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고, 우리 어릴 때는 체육대회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북한이냐 뭐 지금 아마 보면 뭐 북한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응원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쁘냐?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애들 우리는 그때 체력장도 있고 그랬거든요. 체력장도 있고 그랬고 요즘 체력장 없어진 지 오래됐죠. 그죠? 요즘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그렇다고 뭐 운동 못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뭐 운동하는 게 많이 체계화되어 있어서 본인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 못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예전보다야 연구를 많이 하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죠? 아무튼 기초 체력 훈련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었고, 진짜 생각나는 건 저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거는 그냥 많이 맞았다는 거. 그냥 많이 맞았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떠든다고 맞고 시험 못 쳤다고 맞고 그냥 많이 맞았다는 것밖에 생각이 좀 안 나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세 명,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저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제가 다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전두환 정권 때쯤 거의 끝날 때, 정권 8년을 했으니까 그죠? 전두환 정권 때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노태우 대통령 생각나는 건 그때 그 대구 지하철 기공식을 했어요. 그거를 경북기계공고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영남중학교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사를 가고 영남중학교가 상인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왔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난그 머리 내미지 말라고 창문 밖으로 총 맞는다고 저격수 총 맞는다고 머리 내밀지 말라고 막 사람들 뭐 신기해가 막 달려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 참 옛날 어릴 때 얘기인데 그죠? 근데 아무튼 물론 이렇게 정치계 뭐 문민 정부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시위를 했겠죠. 지금 유시민이나 문재인,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은 보이게 안 보이게 서울이나 어딘가에서 시위를 했겠죠. 근데 대구는 그렇게 심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대구도 시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남산 초등학교 수업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면 가끔 체류탄 냄새 나고 그렇거든요. 저희 집이 약간 중구 시내 쪽인데 그렇게 막 체류탄 냄새 나긴 했어요. 그러면서 막 데모한다 이러면서 또 그냥 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자다가 보면 왜 눈물 콧물 나잖아요, 체류탄 쏘면. 그런 체류탄 냄새를 조금 맡긴 했어요. 그렇다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뭐 가가지고 시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대학생 형 누나 정도 돼야 시위를 하니까. 고등학생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고등학생 이상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만 많이 하니까 보통 시위를 잘,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 어릴 때 본 거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뭐 그런 생각? 어, 5.18 같은 것도 뭐 나중에 한 거지. 그 전에는 뭐 알긴 힘들죠. 어릴 때니까. 그냥 뭐 선생님들이나 누가 이야기 안 해주면 힘들죠.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말로를 보내진 않았어요. 그죠? 또 뭐 부하한테 총을 맞는다든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또 감옥에 간다든지
좀 말로가 안 좋아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죠? 책임지고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죠? 그래도 배신 안 하고 같이 의리 있게 전부 네 잘못이 아니냐, 나는 상관없다 이런 식은 아니고 함께 친구 두 분이 함께 감옥에 가서 또 백담사 가고 이런 거는 책임지는 모습, 그죠? 책임지는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봐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잘못에 대한 죄를 뉘우치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게 자기의 자기가 잘못을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고 어떤 그런 거 재산을 추징하고 뭐 이런 거는 좋게 봐요. 뭐 아직 전두환 아저씨는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을 아직 다 못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추징금이 있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추징금이 있다는 건 아닌 거니까 뭐 언젠가 받겠죠. 그죠? 아무튼 그리고 그런 게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 아들 사업을 한 거는 물론 비자금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뭐 부주를 1억을 받았다고. 누가 결혼을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주를 1억을 받은 돈으로 돈을 불려서 지금 재산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당시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워낙 권력자니까 뭐 알아서 했을 테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 그리고 일단 뭐 노태우 대통령도 지금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참 오래들 사세요. 나이가 벌써 90세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골프 치러 다니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거 있잖아요. 왜 그 낙하산 타는 거 낙하산 타는 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있잖아요. 기록 갖고 있잖아요. 그죠? 3000번 탔다 그러던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 피해가지고 착지하는 거 그거 3000번 했다고. 대통령 되기 전에 뭐 그 기록 대한민국에서 아직 기록을 못 깼다고 그러죠. 그거 뭐 기록 있다고. 노태우 대통령 때 생각나는 거는 그때 F-16을 사냐 F-18을 사냐 차세대 전투기를 뭘 사냐 그 이야기 되게 많이 생각나고 결국 이제 F-16을 쐈죠. F-18이 그때 최신기종이었는데 F-18은 한국에 안 판다 그래가지고 F-16 그때도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무기 도입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김종필이라는 책사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조카 사이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내각제 만든다고 손잡았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이죠. 삼김시대라 그러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해서 삼김시대라 그러죠. 대한민국을 어떤 주름 잡던 근데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의 기틀을 완성. 그죠? 이 군사정부가 물론 많은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후에 터진 비리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한국 경제의 기틀을 완성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살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기업들 다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서 지금의 어떤 회사들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만약 이분들이 정말 자기의 어떤 비리만 내세웠다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정종명예 회장 이라든지 뭐 옛날에 청문할 때 뭐 돈을 줬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자기 스스로 커온 게 아니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키워온 기업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격이 뇌물을 줬다 어쨌다 이런 말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으면서 커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건 다 제껴두더라도 전기세 하나만 봐봐요. 전기세만 봐요. 그 얼마 전에 최근에 그 뭐지 우리 뭐지 그 전기세 누진세 만들 때 그때 기사 가장 많이 난 게 뭐예요, 그죠? 기업들이 산업용 전기를 펑펑 쓰는데 왜 그 뒷감당을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죠? 그 전기세만 해도 그 돈 넘어요, 그죠? 그죠? 그것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전기세만 해도 넘어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 같은 거, 그리고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거의 나라가 세웠잖아요, 그죠? 포항제철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국내 굴지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현대도 마찬가지. 현대도 그때 자본을 축적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현대는 없는 거예요, 그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때 만약에 훅 갔다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삼성, 현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 지원해주고 뭐 안되면 협박도 좀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사에 나오는 것만 보지. 정부에서 그래도 뭔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군사정부가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뭐 있겠죠. 거래를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국가 간에. 뭐 그런 게 하고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끼리 정보를 공유를 뭐 이렇게 한다. 아니면 아무래도 기업보다는 정보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사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반 기업보다는 정보가 빠르겠죠, 그죠? 뭐 미리 어디가 좋은데 뭐 너 투자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보, 좋은 정보 이런 많은 걸 줬겠죠, 그죠? 아무튼 항저우 경제 기틀을 완성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좀 안 좋던 건 이제 비리로 얼룩진 마무리.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또 시해를 당했었고, 아주 민감한 시기에 시해를 당했었고, 뭐 본인이 뭐 안 좋은 법을 만들려고 독재를 하려고 하다가 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글쎄 독재도 독재지만 저는 그거 같아요. 핵폭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닌가.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다가 제거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왜 그렇게 생각을 드냐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미사일 고도 제한을 했다고요.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단순히 암살을 당했는데 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했을까요? 아무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부하한테 총 맞아 죽었는데 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전두환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을까요? 그죠? 그거는 하나밖에 없죠. 핵미사일 못 만들게 하는 거. 그죠? 핵미사일 못 만들게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 당시 미국은 핵 억제 정책을 취했었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핵미사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국은 핵 만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저희가 모르는 그런 저희가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타크 시크릿 같은 그런 거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미국에 있는 공개 문서를 열어봐야 되겠죠. 그 최근에 또 김정은 암살한다고 미국에서 특수부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국 정부 대통령한테도 보내지 말라는 게 있나요?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같이 이렇게 저격하기 좋은 이런 시대에 그냥 픽픽 쏘면 그 픽픽 넘어가는 거죠. 마음만 먹는다면 솔직히 뭐 청와대 하나 작살내는 거 일도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김여상 정부 이후에 계속 내리막 경제. 노태우 정권을 마지막으로
김영삼 정부가 이제 무민 정부가 들어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첫 번째 작품이 IMF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김영삼 정부가 넘겨받자마자 IMF가 터진 걸로 봤을 때 경제 정책이라는 게 참 힘든 거구나. 그죠? 한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 한번 봐봐요. 되게 쉬워 보이죠. 경제 관리하는 게 쉬워 보이. 지금 봐봐요. 빚이 1800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돈을 쓰고도, 그러니까 1800조를 쓰고 실업률이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심지어 1800조를 쓰고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군사정부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나. 그죠? 오히려 민민정부 사람들보다 쪽이 더 뛰어난 군사정부 사람들이 그런 경제관념이나 위기대응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건 더 뛰어나지 않았나. 그죠? 인재들이 군부에 많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나라를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군사정부는 비리가 있는 게 뭐 어떻게든 밝혀졌어요. 그죠? 그렇다면 무민정부는 비리가 없나? 그죠? 무민정부는 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일단 들은 바로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로또를 만든 게 언제죠? 하여튼 로또를 무슨 외국의 법인을 만들어서, 홍콩의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로또를 사게 되면 1년에 배당을 주는데 그게 130억이래요. 그렇게 이렇게 주식을 가지고 간 거죠. 배당을 받게끔. 그게 지금 로또가 생긴 지 제가 대략 한 20년 잡았어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돈만 해도 2600억이에요. 막 전두환 대통령 비리 돈하고 거의 맞먹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욕 안 먹잖아요. 로또 배당 받았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 있어요? 죽여라 말하는 사람 있어요? 감옥에 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2천 몇백억을 똑같이 챙기고도 감옥을 안 가요. 그죠? 진화된 거죠. 비리가. 문민정부가 비리가 없는 게 아니라 비리 수법이 진화된 거죠. 그죠? 잘 이렇게 포장을 잘 한 거예요. 그죠? 요거 하나만 2600억이에요. 요거 하나만. 근데 이런 게 없을까요? 다른 데는 없겠어요. 그죠? 저도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검사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봤을 때, 저도 어떤 인터넷이나 뉴스 같은 데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야기 하나 몰라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문민정부 비리는 다 덮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죠? 그, 이렇게 뭐랄까. 군사정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어,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걸 짜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디에 뭐가 생길 거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비싸니까 서울 어디에 뭐가 지하철이 어떻게 생기고 그 지하철역 주변 역세권이 어떻고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논이든지 밭이든지 그렇죠. 근데 그 도시계획을 알게 되면 똥값일 때 그때 가서 땅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땅만 산다든지 지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끔 그런 걸로 여기 끝내준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이래가지고 가끔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전 같으면 평창 올림픽 때 평창에 막 땅 사놓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진짜 평창 이후에 정말 그쪽이 활성화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기차도 KTX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그렇게 극찬을 받은 올림픽을 했는데 그걸 순식간에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아무것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아무 관광객도 못 데려오고 그냥 버려버렸어요. 끝나자마자 휴지통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유치하고 정말 끝내주는 올림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렸어요. 처음에 나는 그 평창 올림픽 경기장 뭉갠다 그러길래 미친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분위기도 좋았고 뭐 그랬는데 난 처음에 저 제정신인가? 이거 좀 놔두고 활성화 시키는 게 공연하고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나? 무슨 스케이트장을 생선 창고로 쓴다고 그러고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죠? 그 돈 쳐들여 가지고 해놓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김대중 정권의 수많은 카지노, 경마, 경륜, 강원랜드, 도박산업 확충 많이 늘었죠. 특히 경마나 경륜 이런 거, 그죠? 특히 강원랜드, 그죠? 강원도 이제 석탄 캐는 게 이제 수익률이 이제 별로 뭐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강원랜드 도박하는 카지노를 만들었죠. 그래요, 참. 그때 강원랜드 관련한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해바라기도 그런 류의 영화고, 짝패였나? 짝패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 강원랜드 카지노가 생기면서 그 주변의 이권들, 그죠? 그 주변의 이권들을 누가 챙기냐? 실질적으로 원주민은 아무 혜택을 못 보고 다 쫓겨났죠. 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과연 비리가 없었을까요? 그죠? 뭐 아무튼 그래요, 그죠? 왜 이렇게 도박 산업을 확충을 했는지, 그죠? 또 이 도박 산업으로 과연 정부가 얼마나 득을 받는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정부가 본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유난히 많이 늘었어요. 유난히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유난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정권들보다 군사 정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유난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게 문민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 군사 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 물론 군사 정부가 약간武力을 사용한 건 있죠. 또 사람을 죽이고 뭐 약간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죠? 뭐 그게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태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성장하는데 어떤 기틀을 완성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잘한 일도 있어요, 그죠? 그죠? 잘한 일도 찾아보면 분명히 많아요, 그죠? 또 왜 유난히 또 더 돋보이는 게 김일성 정부, 문민정부 이후로 계속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뭔가 자기네들 욕심만 채우는, 그죠? 산업이 점점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게 군사정부 시절에 갖추었던 저런 회사들이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때 거 다 빼버리면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민정부가 되게 웃긴 거는 그때 당시 키워놓은 기업들의 열매는 따먹으면서 이 사람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 그건 좀 안 좋게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키워놓은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고 욕을 하든지, 자기들은 나무를 키우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나무 키운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전 그건 좀 안 좋게 봐요, 그죠? 뭐 그런 거죠. 지금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이상하게도 자살률이 1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1등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죠? 박근혜 정권 때 잠깐 자살률이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또 자살률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원하던 그런 유토피아적인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있는데 왜 자살률은 그 1등일까요? 사망률에서 왜 자살이 1등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죠? 도대체 전 참 궁금해요. 왜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자살률이 1등인지, 왜 그 연예인들이 자꾸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지, 그죠? 아니, 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건지, 그죠? 노인들 자살해라 이런 건지.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더군요. 그죠? 뭐, 심지어는 자살공화국이라고, 뭐 노무현 정권 때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예요. 그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죠. 민주당은 오히려 5.18이나 5.16이나 이럴 때 죽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직접 비리로 2,600억을 가져가나, 로또 배당액으로 2,600억을 가져가나, 2,600억을 가져가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누구는 욕을 먹고 누구는 욕을 안 먹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똑같이 비리를 좀 더 교묘하게 저지를 뿐이에요. 그죠? 이제 안 들키게. 왜냐면 군사정부 때는 달러를 해외로 마음대로 못 가지고 갔었어요. 달러 반출을 잘 못했어요. 그게 언제 풀렸냐? 김영삼 정부 때부터 풀렸어요. 외국에 달러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김영삼 정부 때부터 풀렸어요. 그 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외국에다 많이 갖고 가니까 어떻게 IMF 터졌죠. 지금도 해외로 물론 엄청나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액수는 한국은행에 결제를 받아야 돼요. 한국은행 결제를 받아야 되지만 1인당 갖고 나갈 수 있는 달러는 정해 있죠. 그죠?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그죠? 과거에는 과거에 한국의 어떤 경제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통제를 했어요. 그죠? 아무튼 근데 통제할 때가 좋았던 거죠. 그때 이제 못 살 때니까. 그때 가발 팔고 뭐 가발 만들어 팔던 시절, 그죠? 그런 시절은 100억 달러, 100억 달러 맞나? 100억 달러면 좀 많죠, 그죠? 어, 한국 돈으로 100억이겠죠? 한국 돈으로 100억이겠죠? 하여튼 100억 원 수출 달성. 100억 원이면 지금 류현진 씨 연봉도 안 돼요, 그죠? 손흥민 선수 연봉도 안 되는 돈, 그죠? 손흥민 선수 연봉도 안 되는 돈이 과거에 한국의 어떤 수출 최고액이었어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죠? 아무튼 뭐 시대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전 좀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봐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정당도 좀 변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죠? 언제까지 그 낡은 틀 안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 아무튼 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적이 아닌 친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본데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저도 뭐 그건 좀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할 거냐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끌려다니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해야 되죠. 설령 우리가 하나 내주더라도 저쪽에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 이쪽 덮을 테니까 우리도 덮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양쪽 다 뒤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양쪽 다 끄집어내야지 양쪽 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양쪽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군사정부 분명히 잘못한 일도 있지만 군사정부가 잘한 일도 뭐 있다. 그죠? 잘한 일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건 꼭 기억을 해줬으면 해요.